타워형 구조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5년도 초에 진행되었던 39평 타워형 구조의 아파트 비포 애프터 후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사용된 자재 스펙까지 디테일하게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현장 역시 1군 브랜드로 전체 샤시 교체,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포함된 올 수리 현장이고요. 기초공사를 우선시하며 히든도어라든지 곳곳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현장이죠.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현장도 고객님이 지불한 총 견적 금액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드려 보겠습니다. 10분 남짓 투자하신다면 인테리어 준비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해당 현장은 2008년도 준공으로 올해로 17년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39평이고요. 많이들 보시는 네이버 도면으로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의 타워형 구조의 아파트였죠. 거실과 작은 방 2곳은 이미 기확장된 상태였습니다. 타워형의 경우 소위 말하는 뻥뷰일 경우에 거주 만족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로 취향에 맞는 예쁜 가구들로 채워 넣으시라고 도화지를 드린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작은 방, 안방 발코니, 확장된 거실 이중창들이 전부 롱창이었고 시스템 차원까지 있는 곳이라서 차원 견적이 좀 높게 나왔던 현장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이미 영상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여튼 기초공사도 책임감 있게 챙겨가면서 디자인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수납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군 브랜드 완성창으로 전체 샤시 교체, 방과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총 4대 포함 올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잠깐 시공 전 사진을 보면 평형에 비해서 넓은 현관임에도 수납이 부족했고 좁아 보였습니다. 공사 후의 모습입니다. 양 옆으로 신발장으로 꽉 채워드렸고요.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발장으로 꽉 채우게 되면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부띄움 시공 후에 조명 설치를 통해서 답답함을 없앴고요. 요즘엔 이렇게 많이 하죠. 바닥은 600각 포시린 타일로 중문은 여닫이 간살, 양기형 중문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중문은 바른문도어 제품입니다. 현관을 닫고 거실로 가는 복도 측의 모습인데요. 거실까지 쭉 목공 필름 작업 후 히든도어 시공을 했는데요. 목공 작업은 복도 측부터 확장된 거실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의 벽처럼 보여서 깔끔하죠. 다음으로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싹 철거를 하였고요. 참고로 해당 현장은 철거 비용이 다른 동일 평수에 비해서 30-40%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기존의 벽 내장 마감재들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철거 범위가 컸으며 바닥의 경우 대리석과 마루 경계의 단차로 인해 추가 샌딩 작업과 수평 몰탈 작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공 이후의 모습입니다. 타워형 구조의 장점으로는 주방과 거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을 쓰면 거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30평대 후반이라고 보이지 않을 개방감이죠. 현관부터 이어지는 거실 욕실, 안방 도어 포함 공용부 목공 필름 작업 후 히든도어 시공을 통해서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안방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문도 페이크 도어로 하여서 최소 40평대 이상의 현장 같았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였고요. 선고가 나와서 따로 목공 단내림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거실 좌측으로는 라운딩 벽면으로 목공 작업을 하여 한결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용부 용 스위치와 콘센트는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하였고요. 구정마루, 모르칸 크림입니다. 벽지는 필름 작업 제외한 곳은 LS 디아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두고두고 질리지 않을 따뜻한 화이트 톤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슬림팬 설치, 조명은 3인치 다운라이트로 시공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같이 보실 곳은 주방입니다. 우선 철거한 이후의 주방의 모습인데요. 어딘가 좁아 보이고 답답한 모습이었죠. 분배기 쪽에는 누수의 흔적이 있어서 분배기도 교체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현장은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시공 이후의 모습입니다. 요즘 많이 원하시는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이죠. 분배기를 교체하면서 위치를 이동시켜 아일랜드를 앞으로 당겨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뒤로는 키친핀 냉장고를 짜드렸고요. 주방 가구는 LX 하우시스 대리점 시공, 주방 상판은 LX 오로라 프로스트, 싱크볼은 깜포르테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주방 미드웨이 부분은 상판을 말아 올려서 매지 라인을 없앴고요. 추후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좋죠. 인덕션 조리 공간의 우측으로는 보조 주방으로 나가는 주방 발코니가 위치해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우측으로는 역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곳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는 고기를 구우시거나 오래 끓여야 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재 스펙은 역시 메인 주방과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초공사를 신경 쓰고 실용성 있게 하면서 디자인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 3곳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안방입니다. 거실 좌측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역시 공용부인 거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강마루는 구정마루 제품, 벽지는 LX 디아망,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간접 조명도 두었고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은 아치형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독박의장도 짜드렸고요.
우측으로는 화장대, 좌측으로는 시스템장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명부와 통일감을 주면서 깔끔하게 실용성 있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방 두 곳입니다. 먼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역시 안방과 동일한 자재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붙박이장도 짜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현관 우측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바닥, 벽지, 조명 모두 역시 동일한 자재들로 진행을 했으며 이것도 수납을 정말 꽉꽉 채워드렸는데요. 붙박이장과 더불어서 오각 시스템장을 추가로 시공하여 수납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자, 이제 거실과 안방욕실 두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곳 다 덧방이 아닌 울철구에 시공을 들어갔고요. 먼저 거실 욕실입니다. 특징적으로는 39평 대비 거실 욕실이 많이 큰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좌측 공간으로는 수납 공간을 크게 짜드렸고요. 우측으로는 조적 파티션과 유리문을 두어 샤워 부스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려 오고 있는 실거주용으로 진행하는 대부분 욕실처럼 600각 포세린 타일, 졸리컷 시공이 들어갔으며 양변기업 매립 선반, 매립 휴지거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체 도기류 및 수전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진행을 하였고요. 유가는 트렌치 유가, 도무스 유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환풍기는 휴젠트와 일반 흰펠 환풍기로 총 2대, 샤워 부스 안에 하나, 세면대 앞에 하나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욕조를 두었고요. 욕조 치마 부분은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풍기는 휴젠트 제품으로 시공, 모든 자재는 안방 욕실과 동일하게 같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 실용성까지 챙기는 욕실의 모습이죠. 어떤가요? 깔끔하죠? 거의 인체인지의 공식 욕실처럼 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고급스럽게 가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만 진행하셔도 두고두고 후회 없을 욕실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타 공간들,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비포 애프터 후기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확장된 거실 발코니 부분인데요. 특징적으로는 시스템 창호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거실, 안방 발코니, 안방 분합창, 작은 방 두 곳 이중 창호들이 전부 길이가 긴 롱창이었죠. 그래서 해당 현장은 창호 견적이 평형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 편이었고요. 참고로 시스템 창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옆으로도 열리고 위로도 열리는 창이며 틸트 앤 턴 창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도록 목공과 필름으로 작은 카페 같은 공간도 만들어 드렸고요. 주방 좌측인데요. 여기도 붙박이장을 짜드려서 수납 공간을 극대화시켜드렸습니다. 안방 발코니 쪽으로 가는 터닝 도어인데요. 페이크 도어로 가려드렸습니다. 실외기와 전열 교환기를 두는 공간인데요. 여기도 터닝 도어를 설치, 안방 발코니 쪽에도 바닥은 600각 포세린 타일로 탄성 코팅도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어떤가요? 기초공사는 당연하고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서 실용성까지 다 잡았던 현장이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지만 살면서 두고두고 질리지 않을, 유행 타지 않을 공간으로 바꿔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포에 위치한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2단지 39평 타워형 구조 아파트 비포 애프터를 사진과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공유드리면서 해당 현장에 사용된 제품 스펙들까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인체인지는 서울 수도권 일부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포 쪽은 물리적인 거리상 커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 현장이 사실 김포라고 하기엔 강서구에서 너무 가까웠고 외곽순환도를 타고 가다 보니 일부 서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면서 마감 이후에는 애프터 차량도 하라고 배려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공사 마무리 이후에 순 선물까지 챙겨주셨네요. 고객님과 인연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현장입니다. 다른 견적 공개 컨텐츠처럼 현장에 사용된 자재 스펙들을 1.2배속으로 빠르게 요약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비교 견적 내실 때 이 부분만 적어놓고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는 1군 브랜드인 현대 NC 완성창 제품으로 본사 직시공, 로이 유리 적용, 외부 창 유리 두께 28mm, 무상 업그레이드 진행, 시스템 창호 포함, 공용부 목공 필름 작업 후 히든도어 시공, 현관 LX아웃시스 신발장, 바닥 600각 포시링 타일, 중문 여닫이 간살, 양경, 바른문 도어 제품, 거실 바닥 구정마루, 벽지 LX 디아망, 거실 한쪽면 TV 반매력을 위한 목공 필름 작업, 거실 스위치 및 콘센트, 융 스위치, 시스템 에어컨 LG 휘센 제품으로 거실, 방 3곳 총 4대 설치, 주방은 LX 아웃시스 대리점 시공, 주방 상판과 주방 미드웨이 부분 LX 오로라 프로스트 시공, 싱크볼 깜포르테, 거실 욕실은 600각 포세린 타일, 조적 파티션, 졸리컷 시공, 매립 선반, 매립 휴지거리, 도기, 수전류 전체 아메스 제품, 환풍기는 휴젠트, 안방 욕실은 동일 자재 스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 바닥은 구정마루 모로칸 크림, 벽지는 LX 디아망 벽지, 기타 랩핑, 세라믹 탄성 등은 자체 시공팀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해당 현장의 총 견적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 없는 고객님이 지불한 총 견적 금액은 1억 1천만 원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창호 견적이 2,200만 원이 조금 안 되었고요. 급이 있는 자재들로 다 채워 넣으면서
곳곳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주려고 했습니다. 전체 샤시 교체,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요. 인체인지의 경우 계약금 10%만 입금하고 중도금 잔금이 없고 공정이 끝날 때마다 입금하는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현장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후불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 고객님께 업체를 소개시켜드려 직접 거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열 교환기는 원가로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호는 본사 완성창으로 10년 AS 본사 보증이고요. 이 영상을 26년도에 보신다면 자재값과 인건비 이슈로 소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이 업계는 실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창업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 있는 대표님, 업체들도 엄청 많죠. 저도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테리어 시장을 중고차 시장에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중고차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장층이 가지고 있고 구입하려는 차량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 소비자는 속아서 사기 싫기 때문에 무조건 싼 가격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테리어 시장도 여기에 많이 비유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건 두 가지겠죠. 우리 집과 같은 구조, 같은 평형의 비포 애프터 후기, 그리고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었을 때 이 정도로 진행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지? 겠죠. 집을 매매했고 집값은 물론이고 중개료, 각종 세금 때문에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로 디테일한 자재 스펙을 포함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견적 금액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견적을 내드린다는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애프터 후기 모습과 견적 금액도 들으셨는데요. 아, 인체인지 믿을 만한 업체야? 이 대표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유튜브에 제 소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인체인지라는 상호를 가지고 현대레시 지형 대리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계에 오랜 기간 머물러 오고 있으며 오랜 기간 머무를 예정인데요. 제 경력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우선 한샘에서 바스플래너로 근무하면서 한샘 주방과 욕실 컨설팅을 B2C로 했었고요. 이후에 하나레시에 입사하면서 담당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 관련물을 B2B로 하였습니다. 창호를 포함해서 마루, 장판 같은 바닥재, 주방 인테리어 등 영업도 영업이지만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고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올해 제가 40대 초중반인데 관련 업계에서만 10년 이상 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혹 상업공간 인테리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거 인테리어 전문가로 기초공사에 신경 쓰며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으며 시공까지 해드리고 있죠. 무조건 저렴한 금액, 빠른 시공이 업체를 고르시는 기준이라면 저와 맞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 없이 나의 취향대로 집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소중한 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도 다양한 평형, 다양한 구조, 다양한 공사 범위로 견적 공개 콘텐츠를 찍어볼 테니 놓치지 않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다면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이 정도 공사 범위 생각하고 있으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라는 답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인체인지 이 대표였습니다.